자, 주중에 있을 프리미어리그 빅매치 중 하나, 맨유와 토트넘 경기 프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무리뉴 감독이 과연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저도 좀 관심이 끌립니다. 자, 일단은 양 팀의 현재 순위가 토트넘은 현재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오고 나서 어찌됐든 간에 3연승을 거두고 있다. 그러면서 리그 순위도 5위까지 수직 상승한 상황이고, 맨유의 경우에는 맨유가 지금 상황이 안 좋죠. 4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9위로 좀 내려앉아 있는 상황인데, 확실하게 이번에 맨유가 좀 반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양 팀의 핵심 선수가 누구인지 제가 5명씩 좀 추려보자면은, 레시포드 데에야,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다니엘 제임스, 그리고 마샬 맥과이어 선수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레시포드 선수가 어쨌든 맨유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득점력이 살아난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경기에서의 득점이 자책골로 기록이 되면서 3경기 연속 득점은 무산이 됐지만, 어쨌든 레시포드의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데에야 선수, 그 게임 수에 비해서 실점 수가 조금 더 많긴 한데, 그래도 데에야는 데에야다. 데에야가 없으면 솔직히 맨유 말짱 꽝이다. 그리고 다니엘 제임스가 스피드를 이용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마샬 선수가 최근 4게임에서 무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샬 선수가 살아나야지 이제 레시포드도 득점할 기회가 많아질 거고, 제임스 선수도 좀 더 공간이 열릴 것이고 그럴 텐데, 마샬 선수가 아직까지는 좀 득점포가 가동이 안 된다는 것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과이어 선수, 자, 반다이크 선수보다 비싼 이적료 가진 맥과이어 선수, 아직까지는 활약상이 반다이크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좀 더 지켜봐야겠죠. 자, 이제 토트넘의 경우에는 해리 케인, 손흥민, 데릴리 알리,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오고 나서 중용되고 있는 모우라 선수와 골키퍼 가사니가 선수를 뽑아봤는데, 역시 해리 케인 팀 내 득점 1위, 토트넘 원톱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고, 우리 흥 빛이 나는 손흥민 선수, 자, 득점 패스 모두 좋은 선수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에릭센의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해줄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격 연계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한 역할 받쳐주고 있다. 그리고 델리알리, 최근 들어서 무리뉴 체제에서 핵심 선수로서 득점포를 꽤 쏠쏠하게 잘 해나가고 있고, 모우라 선수 역시 무리뉴 감독이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기회를 주고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가사니가 선수, 요리스 백업으로 최근 들어서 계속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그래도 기대 이상의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양 팀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제가 몇 개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맨유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 3경기에서 8득점, 그래도 최근 맨유의 아쉬운 성적에 비한다면 득점력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시포드가 득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요소예요. 어쨌든 레시포드가 득점을 해줘야지 맨유가 어쨌든 승점을 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레시포드 선수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약간은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최근 경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그 홈에서는 어쨌든 1패만 거두고 있다. 뭐 유로파 리그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리그에서만큼은 나름대로 승점을 좀 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무승부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1패만 거두고 있는 거 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2경기 연속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리드를 못 지켰습니다. 자, 역전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수비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는 계속 실점을 하면서 승점 3점에서 1점으로 마무리, 무려 승점 4점이나 잃었다는 사실, 수비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맥과이어 선수 영입한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점이 맨유에게 있어서는 좀 아쉬울 것 같고, 자, 그리고 다음 경기가 맨시티예요. 그것도 원정 경기, 맨체스터 더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토트넘 경기 어렵다 할지라도 어쨌든 승리를 거둬야 반등한 상황에서 약간 페이스를 좀 끌어올린 상태에서 맨시티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맨시티가 아무리 아구에로가 없다곤 하지만은 그래도 맨시티는 맨시티 아니겠습니까? 최근 맨시티에게 전적도 밀리고 최근 분위기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에게도 이기지 못한다. 더 다운되겠죠. 네,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약간은 좀 부담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토트넘의 경우에는 케인, 손흥민, 알리, 최근 무리뉴 감독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이 삼각편대가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에릭센의 역할을 어느 정도 잘 해결을 해주면서 케인과 알리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오리에 선수의 측면 가담까지 더해져서 토트넘이 멀티 득점을 계속해서 기록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요리스 골키퍼의 백업 골키퍼 가사니가 선수가 역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멀티 실점을 계속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토트넘의 그 퍽 같은 그 수비진이 한몫을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사니가 선수에 대해서는 좀 플러스 요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원정 1승밖에 없다. 원정에서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게 무리뉴 감독이 오고 나서 승리를 거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약간은 반감이 될 것 같아요, 리스크에 있어서는. 근데 득점만큼 많은 실점, 역시 수비가 문제다. 이 팀도 역시 수비가 문제다. 수비. 작년에 그 수비진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나 세월이 정말 이렇게 선수들의 기량을 잡아먹는가 싶습니다. 후반 막판에 특히나 실점이 많기 때문에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 충분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뽑는 키플레이어 한 명씩 선정을 해보자면은 맨유에선 다니엘 제임스, 그리고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자, 다니엘 제임스 14게임에서 3골 3도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돌파를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측면 수비 혹은 중앙을 꿰뚫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가 토트넘 수비를 잘 흔들어줘야 다른 선수들이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공격 뒷받침이 될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맨유의 승리 여부가 갈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해봤었고,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는 12게임에서 4골 6도움, 득점이 살짝 아쉽지만은 정말 도움 면에서 어시스트 면에서 최고의 모습을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다. 발롱도르 22위, 솔직히 이 순위 누가 정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손흥민 플레이 하나라도 똑바로 보고 나서 그 순위 다시 정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에릭센이 최근 들어서 이적설 때문에 출전을 못하는 상황에서 에릭센이 울만한 그런 패스를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좀 잘 공격이 어우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선수가 득점까지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득점과 패스를 겸비한 손흥민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승리 가능성이 점쳐질 수 있기 때문에 키플레이어로 손흥민 선수를 선정해 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팀의 상대 전적이 어떤지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5승 1무 4패로 맨유가 근소하게 우세해요. 근데 홈에서만큼은 4승 1패로 맨유가 확실히 꽤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근데 작년 3라운드에서 맨유가 홈에서 토트넘에게 3대0으로 졌다. 이때 당시에도 안 좋은 상황에서 졌었고 지금도 맨유는 안 좋은 상황이다. 상당히 안 좋다. 자, 무리뉴 감독이 이 안 좋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짠다면 이런 결과도 안 나타날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양 팀의 경기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제 나름대로 좀 추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맨유가 선제 득점을 했을 시 그리고 토트넘이 선제 득점을 했을 시로 나눠서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자, 맨유가 선제 득점을 하게 된다면 전반전 득점을 했을 때는 맹공격을 뽑을 거예요. 솔직히 한 점 차로 토트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작년처럼 데헤아가 정말로 완전 120%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솔샤르 감독 부임 초기 때 완전 뭐만 해도 어떻게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적인 리스크를 떠안고 맹공격을 퍼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후반전에는 그런 전 때문에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수비수를 좀 더 늘려서, 아니라면은 중앙 미드필드를 넣어서 좀 더 좀 두텁게 수비진을 구축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역시 수비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무실점까지는 힘들다. 자, 케인과 손흥민 어떤 선수입니까? 개인적인 기량을 발휘해서 득점에 성공을 할 수 있는 선수고, 여기에 알리와 오리의 선수도 공격 가담이 괜찮잖아요. 이런 토트넘을 상대로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데헤아의 클린시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막판까지 리드를 할 시, 최근에 맨유 모습을 본다면은 리드를 해도 불안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리드를 유지할 시에는 오히려 토트넘이 조급해지면서 공간이 더 열릴 것이다. 역습을 해서 추가 득점도 노려볼 수 있다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일단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토트넘이 선제 득점을 했을 시 이때에는 자, 전반전에 득점을 했었다면은 추가 득점이 더 나올 거예요. 무조건. 뭐 1대1로 동점을 만들어 낸다 할지라도
토트넘이 여기서 득점을 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토트넘의 분위기를 본다면은 추가 득점을 팍팍 꽂아 넣었잖아요. 네, 득점할 수 있는 그 요소도 많고 하니까 추가 득점이 더 나올 것이다. 하지만 클린시트까지는 어렵다. 이 팀도 레시포드 제임스, 저는 이거는 약간 무리수를 던져서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시포드 제임스 선수에게 실점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이 개인 기량으로도 득점을 할 수 있을 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 실점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누가 이길지 살짝 이렇게 언저리를 좀 드리자면은 저는 토트넘의 승리를 예측해볼게요. 그래도 케인, 손흥민, 알리 선수가 맨유의 공격진보다는 좀 더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토트넘의 승리를 예측해보되, 이 경기 양팀 모두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토트넘 역시 실점을 하면서 무승부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토트넘의 공격진을 믿고 토트넘의 승리를 예측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토 96회 때 만나요. 안녕.